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최근 베트남은 3월 15일에 전면 개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한국에서의 격리가 문제지만 조만간 현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에서 맞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제결혼은 회원님 이하 신랑님으로 호칭되는 신랑분의 의뢰로 시작됩니다. 신랑님께서 업체에 국제결혼을 의뢰를 하시면 상담 과정을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진행되는데요. 이는 2021년 1월 8일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변화로 여성 회원분들의 프로필을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계약을 통한 의뢰로 여성분들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맞선 의향이 있는 분과 서로 맞선에 동의하시면 신랑님은 베트남 현지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출국 후의 일정은 항공편의 편성 시간 등에 따라서 예전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일정이며 순서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일정은 4박 5일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1일차와 2일차는 맞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프로필을 확인하신 여성분들과의 맞선이 시간차를 두고 1대1로 진행되는데요. 짧은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집중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맞선 과정에서 여성분께 궁금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 오셔야 성혼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미리 프로필을 확인하신 여성분들과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바로 다른 분들과의 맞선을 주선해 드리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분과 매칭이 되시면 간단한 서류 작업 후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하여 부모님께 약소한 선물을 준비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 2일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이때 작성되는 서류들은 결혼에 대한 신랑님과 신부님의 동의서와 신랑님과 신부님의 프로필을 각자의 언어로 서로에게 통역하여 전달되었다는 통역유지서에 신랑님과 신부님, 통역과 업체 담당자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3일차에는 신부님과 함께 신랑님도 병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를 받게 되며 각자의 일정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데이트를 즐기시기도 합니다. 4일차에는 현지에서 신부님의 가족분들과 손님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식의 목적은 국제결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남기는 것이죠. 결혼식이 끝나면 짧은 일정이지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짧은 일정이기에 당연히 신혼여행도 단순하게 진행되지만 두 분만의 추억을 만드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부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 추억들이 대화의 소재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5일차에는 예전에 결혼무하자 증명서라고 불리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대사관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사 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이유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서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정과 서류로 나누어 정리하자면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2일차까지는 맞선에 집중하고 이후 병원과 부모님 댁 방문, 결혼식과 신혼여행, 대사관 방문과 데이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때 서류는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현지에서는 맞선 진행에 따른 성혼에 대한 동의서와 통역유지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신다고 하여 국제결혼 일정이 끝난 것은 아니겠죠. 보통 신랑님들이 2차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신부님이나 부모님께서 베트남 전통 결혼식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경우입니다. 베트남 전통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신부님 집에서 한 번, 신랑님 집에서 대접의 의미로 한 번, 결혼식 당일날 새벽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 한 번 더 모이게 되는데요.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신랑님 집에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부님의 집에서 한 번에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통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신랑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이를 지참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참금의 의미보다는 전통 결혼식 문화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일정 동안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 인민위원회에 방문하셔서 1차 방문 시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신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베트남어 번역 공증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후 남는 일정에는 보통 신부님과 둘만의 여행을 다녀오시곤 하죠. 3차 방문부터는 방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이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신부님께서 어학 능력을 검증받게 되시면 국제결혼의 마지막 단계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부님도 많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신랑님도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에 보내셔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랑님께서 현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부님과 함께 대사관에 다녀오시는 것입니다. 우선 비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신부님의 어학 능력이 검증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님께서 신부님께 그동안 고생했어. 축하해. 라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국제결혼의 마지막 단계를 함께 진행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의 입국 후 한국에서의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준비하시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 현지 맞선과 결혼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1차 방문 시에는 베트남 신부님과의 맞선과 결혼 행사, 신혼여행과 약간의 서류 처리가 진행되며 2차 방문 시에는 신부님이나 가족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우 베트남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혼인신고를 신청하게 됩니다. 3차 방문 시에는 신부님께서 한국에 입국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신부님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베트남에서 신청하시는 것이죠.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각 과정에 따른 업체의 가이드에 따라 준비하시면 국제결혼 진행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업무로 인하여 휴가를 많이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업체와 상담하셔서 일정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결혼은 신랑님의 의뢰로 시작되는데요. 의뢰를 하시면 신부님께서 신랑님께 배달되는 매매혼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님도 업체의 진행 과정에 적극 동참하셔야 성혼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틴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